네, 안녕하십니까, 엘리엇입니다. 네, 뉴스가 재밌는 제목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려고 그래요. 어디서 많이 보던 뉴스 제목 같은데 좀 찔려요. 많이 찔려요. 자, 어떤 내용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경제신문 기사예요. 일반화의 오류에 빠진 정부 하락 거래만 발표. 많이 보던 거죠. 밑에 보니까 유튜버 이놈도 그러던데 어떤 놈인가요? 어디서 많이 누구 생각 안 나요? 자, 날 수 있도록 제가 샘플을 보여드릴게요. 이거 누군가 보세요. 상승한 거래도 있는데 하락한 거래만 발표한대요. 정부에서. 나쁜 놈 아니야 이건 진짜? 편파적인 거 아니야? 근데 이놈도 그런다니까. 이놈도. 자, 보세요. 우박처럼 쏟아지는 서울 아파트, 폭포처럼 떨어지는 아파트, 폭포수처럼 속절없이 흘러내리는 아파트값. 우리 박감사님도 저 따라. 제가 폭포수를 먼저 했어요. 폭포처럼. 근데 나중에 폭포수처럼 속절없이 흘러내리는. 같은 거죠? 저작권 내야 되는데 그냥 이쁘면 용서된다고 그랬죠? 네. 그 다음에 낙엽처럼 떨어지는 아파트, 빗방울처럼 떨어지는 아파트, 유성우처럼 떨어지는 아파트, 라일락처럼 떨어지는 아파트, 보슬비처럼 떨어지는 아파트, 식은땀처럼 떨어지는 아파트, 은하수처럼 떨어지는 아파트. 하여튼 이런 뉴스가 나왔고요. 또 한방눈처럼 떨어지는 아파트, 겨울비처럼 떨어지는 아파트, 새벽비처럼 떨어지는 아파트. 야, 뭐 하여튼 그런데 TV를 보다가 보니까 일반화의 오류에 빠진 정부 집값 하락 거래만 발표. 엘리엇도 똑같아. 야, 정부가 엘리엇을 따라한 거예요. 엘리엇이 정부를 따라한 거예요. 네, 그게 아니고 시장의 분위기가 바뀌는 걸 보여드리려는 거예요. 왜냐면 그전에는 상승거래가 훨씬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올라왔어. 근데 어느 순간부터 하락거래랑 상승거래랑 비등비등하게 나오다가 최근에는 하락거래가 더 많이 나와. 근데 중간중간에 뭐 15억이 올랐다느니 15억 올랐다느니 압구정 현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까 제가 체리투스 말씀드렸죠? 거기도 13억 3천 올랐죠? 한 방에 3개월 만에. 그런 게 오르니까 지수가 안 빠져요. 그러니까 약간 왜곡됐다? 네. 근데 하락거래가 훨씬 많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2천만 원, 3천만 원 하락하는 건 하락했다고 생각을 안 하나 봐, 사람들이. 방향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또 10억, 야, 오른 게 10억인데 1억 빠졌다고 그게 하락한 거냐? 근데 그 10억이 하루에 올랐나요? 몇 년에 걸쳐서 올랐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제 뭐 5천만 원, 1억 떨어지는 게 이제 시작해서 나중에 몇 년 동안 떨어지면 진짜 그 5억, 10억이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너무 급하신 것 같아. 자, 제가 기사를 좀 읽어볼게요. 요겁니다, 요거. 그러면서 한국경제신문에서 일반화의 오류에 빠진 정부 집값 하락거래만 발표. 그러면서 TV에서 방송 중에 뭐 나오냐면요. 압구정 미성은 6억 올랐다. 반포자이는 7억 올랐다. 왜 이런 거는 얘기 안 하고 맨날 하락한 것만 얘기하냐. 자기 필요에 따라서 그런 거겠죠. 자, 오른 것은 제외하고 하락한 것만 발표하면서 유리한 통계로 시장 상황을 일반화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일단 상승세가 둔화돼서 어느덧 보합권에 내려왔습니다. 고점이라는 인식과 함께 대통령 선거라는 변수로 주택시장의 눈치 보기도 길어지고 있는 상황. 여기에다가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등으로 거래량도 역사상 최저. 네, 12월 달께 아마 역대 최저치 깬 것 같아요. 확정적이에요. 12월 달, 그러니까 12월이 1천 건은 조금 못 돈대잖아요. 이게 사상 최저치라니까. 이제 엉까하게 생겼어요. 엉덩이 까고 노래 부르는 거. 내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할 거예요. 게릴라 콘서트 할 거야 이제. 2008년 6.2 때보다도 거래량이 적대요. 2008년 11월이 1164건인데 12월 달에 1110건이나 되나? 네. 거래가 적으니까 통계가 부족한다. 근데 정부에서는 하락거래만 언급하면서 집값 하향 안정을 외치고 있습니다. 수억 원 떨어진 단지도 있지만 반대로 수억 원씩 오른 것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수천만 원, 몇백만 원 떨어진 데는 한두 군데가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뭐 30억짜리, 40억짜리만 아파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 서울 아파트 전체 중에 한 2, 3%도 안 돼. 여러분들 전국에서 9억 이상인 아파트가 5%가 안 된다고 그러죠. 전국에서. 우리는 맨날 투기성 있는 아파트, 상품성 있는 아파트 따지다 보니까 15억짜리, 13억짜리, 20억짜리, 30억짜리만 눈에 보이는 거지 실제로 1억짜리, 2억짜리, 3억짜리 수두룩하게 많더라니까. 제가 매일마다 엑셀로 데이터를 서울 아파트 전체 다운받잖아요. 거기 보면은 일찍 신고되는 것들은 막 1억이 안 넘는 게 수두룩한 거야.
근데 국토부에서는 또는 정부에서는 그 9천만 원짜리도 하나의 주택이고 50억짜리도 하나의 주택이에요. 근데 그 9천만 원짜리가 수십 채, 수백 채야. 그 70억짜리 이런 거는 몇 채 안 돼요. 비율을 따지면. 그러니까 이 기자도 어떻게 수백 채의 1억짜리 미만 아파트도 있는데 그 2%밖에 1%도 안 되는 그런 60억, 70억짜리를 갖다 놓고서 비교를 하냐. 이것도 기자가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는 거라니까. 기자도 마찬가지예요. 압구정 미성 반포자이 요런 얘기 막 6억 35억 5천만 원 52억 이걸로 일반하면 안 돼. 이거는 몇 프로가 되지 않는다니까. 물론 저는 시가총액 상위 아파트를 가지고 방향성을 하지만 국토부에서는 전수조사 하잖아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 50억짜리가 55억 된 거랑 5천만 원짜리가 5,500만 원 된 거랑 근데 그 5,500만 원짜리가 한 100채가 돼. 100개 단지가 돼. 그러면 국토부에서는 그 거래가 많이 된 쪽에다 신경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가중치를 준다고 그래서 자, 똘똘한 한 채 뭐 선호 현상이 갖고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보세요. 4년 동안 26번의 대책을 내놓고도 집값을 2배나 올린 정부가 과연 이번 시장 상황을 제대로 분석하고 있는지 국민들의 의심의 눈치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기자가 쓴 단어 보세요. 정부가 집값을 올려놨대요. 집값은 올라간 거예요. 안 올라갈 거를 정부가 막 부추겨갖고 올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보다 더 오른 미국이나 캐나다나 이런 데는 그 정부가 더 올렸네? 미친 정부네, 그거. 그러니까 기자가 아예 색안경을 끼고 아예 정부는 때려 죽여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지금 쓴 거라니까. 보세요. 집값을 2배나 올린 정부래요. 집값은 올라간 거예요. 사이클에 따라서. 지금 전 세계에서 집값 떨어진 나라 있으면 갖고 와봐. 아무 데도 없어요. 떨어진 나라가. 그렇다고 뭐 짐바브웨처럼 몇만 프로 오른 거 이런 거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정상적으로 올라간 거. 우리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이 올라간 게 아니라니까. 제가 전 세계 맨날 제가 그 CPI랑 나눠가지고 OECD에서 40개 단지 다운받아서 분기별도 한 번씩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되게 못 올랐어요. 미국 케이스 실로 지수 한번 보세요. 그럼 미국은 트럼프 죽일 놈이고 바이든 죽일 놈이네. 집값을 올려놔가지고. 집값은 오른 거라니까. 그러니까 정부를 비판하기 위해서 이게 한쪽에는 어떻게 했냐면 투기 세력들이 그렇게 어떤 그 프레임을 짤 때 어떻게 짜냐면요. 투기 세력들이 투기를 막 돈질을 해가지고 펌프질하고 자전 돌리고 그래갖고 허수거래하고 막 이래가지고 5억짜리를 20억을 만들었어. 근데 내가 이걸 이제 팔아먹어야 돼. 근데 사람들이 볼 때 너무 비싸, 너무 많이 올랐어. 그러면 그래갖고 투기 세력들이 너무 펌프질을 했어. 근데 야, 이거 투기 세력이 올린 게 아니고 정부가 정책을 잘못하고 남발을 해갖고 정부가 올린 거야. 그러니까 투기 세력이 잘못한 게 아니니까 너 이 집 4배, 3배, 5배 올랐는데 사도 괜찮아. 왜? 이거는 정상 가격이야. 투기 세력이 올린 게 아니야. 예를 들어서 이거 보세요. 조그만 시골에 가면은요, 옛날에 가면 의사가 진료비 측정하고 의사가 돈 받고 카드 긁고 막 이래요. 조그만 동네 가면은 간호사도 없어, 의사가.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 의사의 신뢰성이 오나요? 의사가 근엄하고 책임감 있고 막 멋있어 보이고 이렇게 뭐 의술에 뛰어난 그런 사람처럼 보이나요? 막 돈으로 카드 긁고 있는데 의사가. 그래서 의사랑 원무과랑 다 이렇게 분리가 돼 있는 똑같은 거라니까. 이 집은 투기 세력이 올린 게 아니라 정부가 올린 거야. 그러니까 투기 세력이 비싸게 팔아먹는다고 해서 겁먹지 마. 투기 세력도 알고 보면은 피해자야. 세금 많이 내. 그러니까 너 비싸게 사. 도봉구에 8천만 원짜리가 6억 됐거든? 5억 되고 6억 됐어. 그거 투기 세력이 올린 게 아니고 정부가 정책을 잘못해서 올린 거야. 이렇게 프레임을 짠다니까요. 이 기사를 읽어보면 그런 걸 너무 많이 느껴요. 자, 봅시다. 하락거래만 있는지 상승거래만 있는지. 자, 이걸 보시면 이거 제가 며칠 전에 방송한 건데, 자, 빨간 거는 제가 아이고 이게 또 안 나타나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네, 여기 가끔가다 에러가 나더라고. 네, 됐습니다. 네, 동그라미 쳐지네요. 요거는 시가총액 상위 100개 아파트예요. 저는 제가 상승한 것만 골라갖고 그래프를 만든 게 아니에요. 얘가 지금 10월 달에 상투 쳤거든요. 그러면 11월 달부터는 제가 하락한 것만 골라가지고 지수를 만들었겠네.
지수는 안 빠졌는데 엘리엇이 나쁜 놈이야. 그쵸? 요 실거래가 지수를 보면요. 이것도 10월 달에 상투 치고 11월부터 하락해갖고 12월 하락하고 1월은 아직 안 나왔어요. 1월도 하락했을 것 같아. 실거래가요. 국토부예요. 그러면 국토부도 나쁜 놈들이 하락한 것만 골라가지고 지수를 만들었겠네? 아니라니까요. 저는 100개 아파트에 상승 하락 구분 안 하고 100개 아파트 그 55만 세대를 다운받아갖고 엑셀에 때려 넣으면 때려서 넣어야 돼. 그냥 고운 말로 넣으면 안 돼. 때려서 넣어야 돼. 때려 넣으면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야. 국토부도요. 저는 샘플을 100개를 골랐지만 100개, 400개 이렇게 고르지만 여기 메이저는 400개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올랐다 빠져요. 왜? 여기엔 노도강이 포함됐거든. 메이저에는. 근데 100개 아파트에는 노도강이 안 들어있어. 똘똘한 놈들만 들어있어. 똘똘한 놈들이 띨띨하게 올랐어. 못 올랐다니까? 띨띨한 놈들이 더 올랐어. 메이저 400개가 노도강 금강권 더 올랐다니까. 초기에는 물론 빨간 게 더 올랐지. 근데 어느 순간부터 파란색이 더 오르죠? 이게 그 12.16 대책, 그 12.16 대책, 여기가 12.16 대책이거든요. 그 이후로 대출 때문에 10억 이상은 아예 안 됐잖아요. 근데 뭐 9억 이하는 얼마든지 됐으니까. 자, 국토부도 오른 아파트만 골라가지고 지수를 만드는 게 아니고 계약서상에 한 개도 안 빼놓고 그 대신 거래상 방식이에요. 3년 만에 하나 거래된 거 그런 거 빼요. 그리고 여기는 층도 구분하고요, 향도 구분하고 같은 동. 근데 우리는 그 타워형, 보통 타워형이 5%에서 10% 싸잖아요. 왜냐면 그 통풍이나 이런 게 문제가 있으니까 또 한 층에 네 세대가 살잖아요. 근데 판상형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옛날 아파트 많이 볼 때 한 층에 두 아파트 살고 베란다랑 뒤 싱크대랑 같이 뻥 뚫려가지고 바람 잘 통하고 이렇게 되는, 그게 보통 5%에서 10%는 비싸요. 그리고 만약에 지하철이 가까우면 좀 더 비싸고 1층은 싸잖아요. 근데 국토부에서는 그런 거에 다 구분해서 해요. 근데 저는 1층과 33층 구분 못해요. 엑셀에서는 그걸 구별이 안 돼요. 그냥 무조건 다운받아서 해. 자, KB에서는 호가만 갖고 해. 그러니까 호가는 뭐예요? 비싸게 부른 것만 갖고 지수를 만들잖아. 그러니까 안 빠지지. 얘가 지금 10월 달에 꼭지 치고 빠지는데, 저도 빠지고 국토부 실거래가도 빠지는데 KB는 아직도 오른대. 부동산원도 아직도 오른대. 근데 문제는 어저께 K 부동산원에서 주간 단위로 나온 게 처음으로 거의 2년 만에 하락으로 전환했어요. 아가리 효과가 드디어 하락으로 전환했어. 그만큼 얘가 늦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KB가 잘못된 거예요? 국토부가 잘못된 거예요? KB가 잘못된 거예요. 국토부, 그러니까 그다음에 부동산원이 잘못된 거고. 왜? 정확하지 않잖아. 정확한 거는 국토부가 정확한 거죠. 국토부는 실제 거래야. 실제 거래한 계약서 갖고 계산한다고. 근데 KB나 부동산원은 부동산에 물건 나와 있는 걸 위주로 하잖아요. 근데 실거래가는 7억이 됐는데 누가 13억에 올려놓고 12억에 올려놓고 막 이랬어. 그러면 평균적으로 딱 야 13억은 너무 비싸니까 그냥 대충 12억이라고 하자 딱 이래. 근데 그 실제 매수할 사람은 지금 실거래가가 7억 8억 이런데 아이 나는 7억 아니면 안 사. 그럼 어느 게 실거래가인가요? 어느 게 진짜 시세예요? 막 질러놓은 게 2억 받고 3억 더 안 팔리면 말고 주둥이 아가리 막 해놓은 거. 즉 KB나 부동산원이나 엘리엇이나 국토부의 실거래가를 추정하려고 그래프를 조사도 하고 엑셀도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얘가 2달 늦어. 그쵸? 실거래가가 진짜 아니에요? 근데 지수가 왜 이렇게 많아? 국토부 따로 있고 KB 따로 있고 부동산원 따로 있고. 여러분들 주식시장에 코스피 하면은 지수가 따로 있나요? 코스피라는 건 딱 하나예요. 누가 조사를 해도 코스피 하나야. 코스피가 얘는 올랐다는데 쟤는 내렸대. 그런 거 없어요. 코스피에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 근데 왜 지수에는 KB는 올랐다 그러는데 어쨌든 부동산은 또 내렸대. 또 실거래 국토부는 10월 달에 상투 치고 11월에 빠지고 있대. 근데 KB는 아니야. 11월, 12월, 1월 계속 오르고 있어. 어느 게 진짜인가요? KB 가짜예요. 국토부가 진짜고 저도 솔직히 가짜예요. 왜냐면 국토부를 추적하려고 아주 최적화되게 제가 만들었다고 만든 건데 제가 다 할 수 없어가지고 전수조사하면 똑같이 나올 거야. 국토부랑. 근데 여력이 안 되니까 400개 아파트, 그중에서 또 100개 아파트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보도된 대로 뭐 하락거래만 발표한다고요? 그거는 시장의 방향성을 전달해 주기 위한 거예요. 왜냐면 여기 보세요. 어저께 나온 거예요. 보세요. 아파트가 87조 만에 하락 전환. 전세도 봐. 근데 여기서 아파트 값이 뭐예요?
여기서 부동산원이에요. 부동산원. KB는 어저께 플러스라고 나왔어요. 이 부동산원도 뭐예요? 실거래가가 아니야. 지금 국토부에서는요 10월 달에 상투 쳤다고 나오죠 지금. 근데 부동산원은 어차피 그 국토부 산하 기관 아니에요? 근데 얘는 주간 단위로 이제 빠졌대. 1월 20 며칠 날 빠졌대. 그러면 11월 12월 1월 거의 2달 반 늦게 발표하는 거죠. 얘 잘못된 거라니까 이거. 87주 만에 하락 전환이 아니라 이미 2달 전에 하락 전환했어. 근데 얘가 추적을 잘 못한 거지. 조사를 잘 못한 거고. 그 현상이 고가에서는 고점에서는 한 3개월 정도 늦게 나타나고요. 바닥에서는 8, 9개월 늦게 나타나요. 그걸 제가 벌써 방송에 한 2번 했어요. 2번. 자, 국토부에서 발표한 거 보세요. 보시면 여기 경기도가 10월 달에 꺾였죠? 나머지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야. 물론 안 빠진 데도 있어. 뭐 충청도 올라, 강원도도 올라. 그쵸? 그 다음에 제주도는 훨씬 더 먼저 빠졌어. 그 다음에 광역시를 보면요. 세종시는 1월부터 빠진 건 알죠? 인천도 빠지고, 대전, 서울, 전국, 광주는 올라. 부산 빠져. 어쨌든 서울 전체적으로 또는 전국 전체적으로는 10월 달에 상투 치고 빠지고 있어요. 또 더 빠른 거는요. 여기서 보시면요. 서울 5권역 중에 동남권 있죠? 동남권 9월 상투야. 동부권 9월 상투야. 물론 서남권은 10월 상투예요. 그 다음에 서부권도 9월 상투예요. 그 다음에 도심권은 11월 상투야. 이렇게 한두 달 차이는 나지만 전체적으로는요 10월 상투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잘 아셔야 돼요. 실거래가가 진짜예요. 엘리엇이 하는 것도 가짜인데 국토부는 2달 늦으니까 저는 매일매일 그날의 지수를 말씀을 드리잖아요. 잠정치지만 약간의 짐작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최근에 제 잠정치 데이터도 계속 슬금슬금 빠지고 있어요. 근데 왜 팍팍 안 빠지고 슬금슬금 빠지냐? 샘플 보여주는 뭐 나일락처럼 떨어진 아파트 그거 보면 막 5%, 10%씩 빠지는데 왜 엘리엇의 지수는 뭐 조금밖에 안 빠져요? 왜 그런 거냐면 10개 아파트가 있으면 1개 아파트가 급락을 하고 9개 아파트가 거래가 안 됐잖아요. 그러면 그 9개 안 된 거는요 0%로 계산이 돼요. 나머지가 10%가 그러니까 1개가 10%가 됐더라도 거래 안 된 거는 보합이니까 거래를 뺄 수는 없단 말이야. 보합이니까 거래 안 된 것도 그냥 시세야. 그러니까 스무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토부가 잘하는 게 거래 안 된 거는 빼버리고요. 엘리엇은요 거래 안 된 것도 포함해요. 헬리오에서 34평이 하나가 1억이 오르잖아요. 그럼 5천 세대가 1억이 오르는 거야. 그럼 5천억이 오르는 거야. 5천억이 시가총액이. 그런데 국토부에서는요 어느 평형이 1억이 올랐잖아요. 그러면 그 평형이 속한 그 동, 타입, 층 다 따져요. 그래갖고 그 직전에 3, 4개월 전에 거래된 걸 해갖고 거래쌍을 만든 다음에 그거에 비해서 얼마나 올랐나 요렇게 계산을 해요. 근데 우리는 저기 F타입 그거 하나 딱 거래됐는데 또 K타입이 딱 거래가 됐어. 그냥 호갱노노도 그렇고 엘리엇도 그렇고 저도 엘리엇이 저죠. 부동산원도 그렇고 저기 아실도 그렇고 그냥 그 구분 없이 하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정확한 건 국토부가 정확한데 다른 우리가 일반인은 따라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다 슈퍼컴퓨터로 데이터베이스 구축해갖고 하는 거니까. 저는요 아주 단순한 프로그램이에요. 엑셀에서 다운받아가지고 그 아파트랑 매칭되는 아파트 거래가 된 게 있으면은 초록색으로 띄어와가지고 뭐 한 2, 30개 거래될 거 아니야. 하루에 10대 개라든지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직전에 거래 3월달에 거래됐든 7월달에 거래됐든 직전에 거래보다 올랐으면 플러스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세대수 있죠. 세대수의 그 비중 있죠. 시가총액을 비중을 구해요. 그러면은 지수 기여도가 있죠. 그러면은 얘가 10% 올랐어도 비중이 0.03밖에 안 된다. 비중이. 그러면은 얘는 10% 오른 게 아니라 0.003% 정도 오른 거로 플러스가 돼. 그럼 다른 아파트도 플러스 한 10대 개 플러스가 될 거 아니에요.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나머지는 보합으로 계산이 돼요. 0%로. 그러니까 아파트가 갑자기 한 2-3개가 막 10%씩 올라오고 30%씩 올라오고 그래도 지수는 찌르끔밖에 안 움직여요. 코스피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10% 올랐다고 코스피가 어느 종목이 10% 20% 올랐다고 코스피가 뭐 그렇게 오르나요? 그 종목의 기여도 비중을 따져갖고 기여도 구해가지고 계산하는 게 시가총액 방식입니다. 제 엘리엇 방식이 그래요. 옛날에 이거 91년 4월달 상투 칠 때거든요. 상투 칠 때 기사를 잠깐 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보세요.
실물 걷어들이고 눈치 보기. 야, 상투 치는데, 상투 치는데. 거래도 뜸해. 보이세요? 중요한 거. 거래도 뜸해. 이게요, 지금 몇 달 동안 계속 거래가 안 되면서 호가만 오르는 거야. 막 매물 걷어들이고 누가 산다 그러면 안 팔아. 그리고 또 올려버리고. 이게 상투 치는, 이게 날짜를 보면요. 91년 4월 10일이잖아요. 우리나라 상투 친 달이야, 이게. 그 다음에 3개월 달, 7월 달에 진짜 상투 쳤어요. 딱 기사를 보면요. 여기 제가 여기다 동그라미 쳤어요. 이거 날짜를 볼게요. 날짜 보면요. 7월 19일이죠. 1991년 7월 19일. 4월 달에 상투 치고, 그러니까 서울은 4월 달, 전국은 5월 달. 그러니까 2월 달, 7월 달 두 달 후네요. 두 달 후에 이런 기사가 나왔잖아요. 전국 집값 5월 이후 하락세. 그러니까 벌써 두 달 지났다는 얘기예요. 5월 달이나 4월 달에 이걸 몰라. 몇 달 지나야지 알 수 있지. 왜? 그 당시에 주택은행이 조사를 했거든. 월별로, 주간으로 안 하고 월별로. 91년도에. 요 그래프 보이시죠? 4월 달에, 서울은 4월 달에 상투 치고, 전국은 5월 달에 상투 치고. 근데 여기도 보시면요. 다 거래가 안 된다고 그래요. 거래 없이 호가만 올라. 이런 게 계속 나와. 지금이랑 똑같지 않으세요? 예. 지금 제가 매일마다 발표하는 게 이거죠. 노도강이요. 노도강이 30개 단지면서 세대수도 거의 한 15만 세대 정도 될 거예요. 아니, 한 10만, 7, 8만 세대 될 거예요. 자, 노도강 꺾인 거 보이시죠? 제가 매일 방송하잖아요. 뭐 라일락처럼 떨어지는 게 주로 노도강 이쪽에서 많이 나오더라고. 금강구나 뭐 은평구나 이쪽에서. 강남구에서는 별로 안 나와요. 아직도 오르는데 왜 오르느냐? 노도강이 2년 동안 60, 70% 오를 때 강남구 17%, 서초구 21%, 송파구 26%. 완전히 망했죠? 꼴등이야, 꼴등. 노도강 금강구는 엄청 오른 다음에 먼저 상투 치고 빠지는 거고, 얘네들은 안 올랐기 때문에 이제 오르는 거라고. 근데 금액이 크니까 역시 강남 불패라는데, 강남이 최근 2년 동안 수익률 게임에서는 꼴등이라니까. 눈에 보이잖아요. 여기에 17.5%, 21%. 여기는 뭐예요? 빠져서 58%예요. 원래 거의 70% 됐었어요. 금강구도 43%, 성북구, 동대문구, 중량구, 은평구도 34%. 나머지는 뭐 20, 30%에서 중간중간 그러는데, 서초, 강남은 20%대도 안 되고 막 이래요. 경기도는 무지막지하게 올랐고, 여기서도 과천은 별로 못 올랐어요. 과천은. 왜냐면 과천이 약간 강남 스타일이야. 과천이 뭐 경기도의 강남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못 올랐어요. 여러분들 경기 과천은 엄청 비싸요. 15억, 20억이야. 근데 경기 구리나 수지나 삼본, 평촌 이런 데 저렴하잖아요. 상대적으로. 자, 그래서 지금 거래 안 되고 오르는 게 91년도, 요 91년도랑 지금이랑 너무 똑같은데, 지금 다른 지표까지도 다 똑같다. 상승률 줄고 거래 줄고, 상승률 줄고 거래 줄고, 2년 전 동월비 꺾인 지 6개월 만에 상투 쳤고, 지금 이것도 2년 전 동월비가 꺾인 지 6개월 만에 10월 달에 상투 치고, 슬금슬금 지금 3개월째 빠지고 있어요. 이번 연휴 끝나면 2월 달 되면요, 이제 4개월째 하락 중입니다라고 제가 엘리엇이 말할 것 같아. 지금 분위기가, 추세가 그래요. 매일 업데이트 하다 보니까. 자, 제목 다시 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에서 일반화의 오류에 빠진 정부, 하락거래만 발표한다는데, 지금은 변곡점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런 거니까. 근데 상승한 거래는요 70억 50억 이런 것들이야. 6억짜리 7억짜리 이런 것들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니까. 올라간 게 하나면 떨어지는 건 두세 개 시장 나와요. 그러면 이게 시장이 상승하는 거예요, 하락하는 거예요? 아니 똘똘한 한째 60억 70억짜리는 계속 니들끼리 계속 상승해. 근데 전국적으로 아니면 서울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하락하는 단지가 훨씬 많으니까 시장이 하락하는 게 맞다. 그래서 그런 걸 강조하기 위해서 하락한 샘플을 자꾸 보여주는 거죠. 왜? 여기 아니어도 뉴스에서는 갑자기 뭐 부산도 뭐 70억 찍었대느니 막 그런 뉴스 알아서 하잖아. 그러니까 하락 거래는 뉴스에 별로 안 나오고, 뭐 카페나 부동산 카페 이런 데 잘 안 나와요. 자, 오늘 여기까지 방송했습니다. 자, 오늘 주가는 급반등, 어저께 하락한 거에 절반을 회복을 했는데 환율이 1200원이 넘어버렸어요. 1210원이 넘었어요. 어저께 제가 방송할 때 1203원인가 4원인가. 근데 그것도 지금 돌파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오늘이 월말이기 때문에 연휴에 유가, 환율, 채권, 뭐 주식, 그 다음에 부동산, 뭐 해외 증시 이거 할 거 많아요. 연휴에. 왜? 우리는 오늘이 월말이거든. 물론 외국은 월요일이 월말이지만. 근데 오늘 환율이, 야, 이거 월말에 최고치를 찍었네. 여러분들 작년 연말에도 연말에 월종가, 연종가가 최고가로 끝난 거 아세요?
이번 달 월봉 1월 월봉도 최고가로 끝난 거예요. 차트를 만드는 거예요. 세력들이 차트를 만들었어요. 얼마까지? 저는 2,900원까지 간다고 봐요. 그래서 뭐 제가 바라지는 않지만 그런 운명을 타고 태어난 지금의 차트다. 그래서 저는 저 계좌 또 조만간에 또 깔게요. 뭐 주식 계좌도 까고 계좌 달러 계좌도 까고 다 까잖아요. 집에서 양파도 까고 바람도 까고 바람 까는 거는 한다고 안 그러는데 야부리 깐다고 그러네. 야부리 깐다.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들고 오늘 하루도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예, 완전히 이제 연휴 직전이어가지고 마음이 좀 편하고 그러네요. 예, 저도 괜히 기분이 명절만 되면 기분이 들떠.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세뱃돈 받으시는 커피 후원 아시죠?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